시장의 시그널을 짚어보고 수익을 만들어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의 진행을 맡은 이채은입니다. 숨고르기 장세에서도 종목 장세까지 보여줬던 지난주 우리 시장. 오늘은 힘차게 출발하길 바라기도 했었지만 전일에 이제 또 미국장이 흘러내리면서 우리도 그 영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3월 초에는 또 배터리 박람회인 인터배터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전고체 관련 이야기도 흘러나올 수 있으니까 빅 이벤트들 계속해서 챙겨가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 정재훈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재훈 전문가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관련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시장 상황 짚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지수 모두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72%의 하락이고요. 코스닥은 1% 넘게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개인만이 나홀로 사자세를 양시장 모두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도 시장의 진단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또 한 번 빠지고 있어서 이번 주의 흐름이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선 시장이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죠. 미국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우선 지금도 아마 한국 시장에 있어서 안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직까지 시황과는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더 갑니다, 지수. 결론은 더 갑니다. 더 갈 건데 여기에서 이제 조정을 얼마만큼 받고 갈 거냐, 이게 중요해요. 자, 연말에 여러분들 25년도 전망을 얘기했을 때 지수 상단 일단 2800포인트 얘기를 해드렸을 겁니다. 그 자리 때까지는 갈 겁니다. 그 자리 때까지는 갈 거기 때문에 조정을 좀 활용한 전략은 좋다라는 점. 근데 이제 2월 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은 26일이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에 있어서 반도체 쪽 섹터들의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월 달로 넘어가죠. 3월 달로 보게 되면 정치적인 리스크가 하나가 있을 겁니다.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거 결과가 좀 나오죠. 그거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동시만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제외하고 나서는 큰 이슈는 없어요. 다만 이제 미국 시장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미국 지표는 그렇게 썩 좋게 나온 부분들은 없습니다. 서비스업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그리고 인플레, 1년 인플레와 5년 인플레가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된 그런 사항들인데, 중요한 건 지난주 금요일 날이 미국 시장의 옵션 만기일이었었어요. 그런 영향이 일단 시장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구간하고 작년 구간하고 다릅니다. 뭐 시장이 이렇게 밀려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구간하고 지금 다른 부분들은 수급적으로도 변화 부분들이 좀 생기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계속적으로 연기금 쪽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오늘 장중에는 약간 매도가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연기금에 좀 여력이 남아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지수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일단 뭐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지 않을까. 많이 빠지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21선을 좀 살짝 하회할 수도 있을 거예요. 2580포인트 정도? 그 정도 때까지는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았을 때는 따라가지는 마시고 제가 투자해야 될 것과 트레이딩 해야 될 부분들을 구분을 해드렸을 겁니다. 많이 올라가 있는 섹터는 일단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점, 그리고 많이 빠져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투자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점, 하루하루 샀다 팔았다 하면 안 됩니다.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수가 더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반도체와 2차 전지, 얘네들이 더 움직일 겁니다. 오늘 2차 전지가 좀 상당히 강합니다. 뭐 기대감들도 있을 거예요. 인터배터리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지만 어찌됐든 시장을 방어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삼성전자 살래, SK하이닉스 살래? 그럼 대부분 다 SK하이닉스를 선택할 겁니다.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삼성전자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보는 전략이 저는 더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안 좋은 얘기만 지금 싹 다 깔려있지 좋은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빠졌다라고 보셔야 돼요. 결론은 지수는 더 움직임이 나올 거고 2,700을 넘어서 2,800대까지 움직임이 나올 거고,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2차 전지와 반도체가 반드시 움직임이 나와줘야 될 겁니다. 작년부터 계속 강조를 해드렸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에는 우선적으로 꼭 필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쪽에 있는 종목군들이 좀 더 유리하다. 만약에 뭔지 모르겠다 싶으면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 이들 기업들을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다 낙폭과대예요. 그런 종목군들 지금 오늘 밀리고 있죠.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2,800선까지 또 오를 수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짚어주셨습니다. 다만 이 상승 과정에서 조정이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가 핵심이 되겠는데요. 26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3월에는 대내적인 변수까지 한 가지 있어서 이에 대한 대응들 함께 챙겨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수가 빠지게 될 때 매수 포인트도 함께 잡아가시는 것 같이 기억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항상 2차 전지단 그리고 반도체단에 대해서 상승 가능성을 점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2차 전지 쪽에서도 좀 반응이 나왔는데요.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 쪽에서 시세가 좀 분출되고 있습니다. 3월에 열릴 인터배터리 박람회에서 삼성 SDI가 전고체 관련 기술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관련 종목도 주신 바가 있었는데요. 에코프로모티 그동안 크게 올랐어서 35%대의 수익률 보고 계실 겁니다. 오늘만 해도 현재 3.55%의 상승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대주전자재료는 지난 방송에서 바로 주셨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하루 동안 또 급등세 시현해주면서 현재 7.64%의 상승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님께 2차 전지 쪽에 대한 진단과 함께 이 종목들에 대한 AS까지 부탁을 드려야겠습니다. 전문가님, 2차 전지 섹터 모아가라는 전략은 계속 강조해 주셨었고, 네. 그럼 추천 주셨던 두 가지 종목도 계속 보유해가는 전략인가요? 우선 하나씩 좀 봅시다. 에코프로 머티예요. 에코프로 머티를 보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방송을 해드릴 때 절반의 미덕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죠? 작년 10월 달 고점, 1월 달에 저점, 찍 한번 거보세요. 찍! 그러면 10만 2천 원. 오늘 고가 10만 2천 넘어갔죠. 800원. 절반의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241선에 저항이 있죠. 자, 3% 먹고 팔고 2% 먹고 팔고 해본들 돈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난 이후에 35% 정도 수익이 나고 있죠. 이 정도는 돼야 뭐 절반 정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오늘은 절반 정도 팔면 됩니다. 왜? 기본적으로 하락의 절반 되돌림이 나왔으니까. 241선의 저항이죠.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절반은 챙기셔도 좋습니다. 그럼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할까요? 가져가야죠. 얼마까지 가져갈까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최고점과 최저점의 절반 되돌림. 찍으면 15만 원짜리 대가 되겠네요. 이 자리대까지 가기 전에 요 전고점 자리대 12만 원대, 13만 원대 요 자리대가 있죠. 그러면 약간 좀 낮춰서 요 13만 원 언저리대 이 자리대까지는 한번 노려보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누차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사고 팔고 해본들 돈 안 됩니다.
괜찮은 종목군들을 모아서 수익을 크게 내는 게 좋은 수익이고 시장을 안 좋게 보는 부분들이 샀다 팔았다를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되시나요?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근데 왜 자꾸 단기를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단기도 해야죠. 단기는 추세가 살아있는 거래량이 팍팍 나오는 그런 기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기업들은 다 바닥에 있는 부분들이고 굳이 샀다 팔았다 할 필요가 없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절반 정도 챙겼다면 나머지는 좀 더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고팔고를 반복하기보다는 괜찮은 종목을 모아가는 전략이 훨씬 더 낫다라고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에코프로머티에 대한 한 번 더 전략을 주시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상승폭이 크게 나왔으니 오늘 절반은 팔아서 또 수익을 챙기는 전략도 괜찮겠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2차 목표가인 13만 원 자리대를 함께 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전문가님께 조금 더 연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LG에너지솔루션의 상승세도 좀 눈에 띄고 있어요. LG에너지솔루션 가격 40만 원 자리대 이렇게 돌파해줄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중요해 보이는데 2차 전지단 전반적으로 훈풍을 불어넣어줄 수 있을까요? 2차 전지도 지금 보게 되면 LG엔솔 같은 경우는 38만 원짜리대가 저항이에요. 근데 이 자리 넘어갈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 똑같은 점을 말씀을 드렸죠. 고점과 저점 사이에서 절반 찍으면 절반 나오죠. 38만 6천 원대예요. 이 자리대가 121선이죠. 그러면 이 자리대는 저항 구간이겠죠. 그럼 거래량이 증가되는 모습들이 나와줘야 돼요. 거래량 증가 모습들이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좀 주춤거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 자리대도 넘어갈 겁니다. 자, 2차 전지가 최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는 안 그랬나요? 반도체도 최악을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주가는 바닥을 치고 추세 전환을 했습니다. 2차 전지는 왜 그렇게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LG엔솔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게 45만 원 넘어가고 50만 원 가고 이렇게 되면 이제 2차 전지들 추천 많이 할 겁니다. 그 많이 올라갔을 때 바닥권역에서 추천을 안 해주고 아마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와도 일단 LG엔솔 같은 경우는 요 상단 자리대죠. 이 40만 원대, 44만 원, 45만 원대까지는 열어놓고 볼 수가 있어요. 열어놓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LG엔솔을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좀 더 보유하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LG엔솔이 그래도 2차 전지 셀 업체 쪽에서는 중국을 제외하고 나서는 1위입니다. 그리고 포트나 이 포트폴리오에 있어 다각화를 좀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ESS 성장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2차 전지 쪽에 있어서의 성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좀 더 가져가 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지수를 견인하려면 2차 전지가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들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보유를 해보셔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38만 원 구간에 저항선이 있긴 합니다만 한 번 더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그때 2차 전지단의 추세 전환이 좀 본격화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을 바닥권역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라고 전략을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대주전자재료도 같이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직전 방송에서 주셨는데 오늘 바로 또 급등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홀딩이 맞나요? 홀딩 해야죠. 이것도. 네. 어떻게 홀딩하고 계십니까? 저는 글쎄요. 할 말이 없습니다. 자, 네. 할 말이 없다는 거는 홀랑 팔아 제꼈다는 얘기겠죠. 자, 대주전자재료 실리콘 음극재의 성장 이 부분들은 높이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정배열로 전환되고 있죠. 그죠? 기술적인 흐름상의 2차 전지 쪽 섹터는 대주전자재료, 그 다음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얘도 정배열로 전환이 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그리고 매력적이라고 얘기했던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 친구도 상당히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빠질 수 없죠. 한농, 화성.
이 친구도 전고체 쪽이죠, 다. 자, 차트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 대주전자재료를 못 돌릴까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찍 한번 거볼게요. 찍. 그러면 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절반의 되돌림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하루 조정받더니 오늘째 다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무리가 될까요? 저는 더 간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못 가도 이 자리대까지는 가지 않을까요? 12만 원 윗다리로는 가지 않을까요? 일단 단기적으로 봐도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겠지만 저는 이 자리대 넘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넘어가면 어디까지 갈까요? 글쎄요. 그거는 방송을 보시면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차트 보면 차트가 돌아가고 있다라는 점,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서고 있다라는 점은 일단 긍정적이다. 그리고 월봉 차트를 봐라. 월봉 차트 안 깨졌습니다. 여러분들 60개월선 단단하게 지지받고 올라가고 있죠. 월봉 차트도 한번 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결론, 대주전자재료 더 갑니다. 그러니까 매수하신 분들은 더 보유를 하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따라가지 마세요. 오늘 같은 날은 빠지고 있는 종목군들을 매수를 하는 거지 막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을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지수가 올라가려고 하면 반도체하고 2차전지가 움직여줘야 된다고 했을 겁니다. 저기 밑바닥에 있는 반도체 종목군들, 2차전지 종목군들 겁나게 많습니다. 단지 흠이 있다면 거래량이 되게 없어요. 거래량이. 근데 주가는 밑바닥입니다. 그런 종목군들 여러분들 매수를 해도 기본 30% 이상 수익은 나지 않을까요? 그러면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사야죠. 근데 왜 자꾸 단타만 치고 있죠?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더 갈 겁니다. 더 갈 거니까 보유하셔도 좋습니다. 대주전자재료가 가지고 있는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기술력을 높이 평가할 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차트적으로도 정배열로 추세 전환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 갈 수 있다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계속 보유해 가시는 관점 유지하시고요. 다만 신규 접근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함께 기억해 가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또 코로나 관련주들이 급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중국 쪽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이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가 새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인간에게 감염된 사례는 없지만 이 우려감이 계속해서 커지면서 미국장에서도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중국 관련주들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까지 들어왔었는데 이와 조금 엇갈리면서 악재가 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님, 지난번에 코로나가 크게 유행했을 때 사실 넷플릭스 쪽에는 수혜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쯤에서 콘텐츠 중간 같은 거 봐야 되나요? 글쎄요. 왜 봐야 될까요? 어디로 또 수혜가 갈지 고민이 됩니다. 퍼졌나요? 아직 안 퍼졌죠. 근데요. 봐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아, 오늘 실망인데요. 오늘 이 진단키트 관련 종목군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자 봅시다. 더 감염 속도가 높은 바이러스를 발견했다예요. 현실로 일어난 부분들은 없습니다. 코로나 20년도 때 해부터 식상하죠. 그냥 반등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것 때문에 따라 들어가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따라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재건 올라가나요? 재건 안 올라가죠? 고점 2월 13일 날 고점 치고 나서 이만큼 빠졌습니다. 그죠? 두산 밥캣 올라가나요? 못 올라가고 있죠? 왜냐? 식상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굳이 이 시젠이나 이런 기업들을 매수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시젠 갭상승 출발해서 음봉, SD바이오 센서 올라갔다 윗꼬리, 휴마시스 음봉, 지노믹트리 음봉, 양봉이네요. 그래도 랩지노믹스 얘 하나 지금 양봉,
엑세스바이오 음봉, 수젠텍 양봉. 자, 여러분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렇게는 안 보입니다. 그러면 뭐죠?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움직였다는 얘기는 매도를 할 기회를 어디에서 매도를 할 거냐 이걸 찾는 거지 저는 따라 들어가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거 따라갈 바에는 지금 조정받고 있는 반도체 쪽 섹터를 산다든가 아니면 전통 제약주를 산다든가 아니면 다른 수혜주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대응 못 하시는 투자자분들 이런 분들이랑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지금 조정받고 있는 쪽 섹터를 보시는 게 저는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거에 이제 뭐 재택근무 관련주들이나 아니면 컨텐츠 쪽이나 이런 쪽이 큰 시세가 났던 거는 오히려 통제를 했잖아요. 영업도 딱 중단을 해버렸고 접촉을 아예 차단을 시켜버렸잖아요.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또 혹은 게임을 하고 재택근무하고 이런 부분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 섹터들이 움직임이 나왔던 거겠죠. 다만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들 컨텐츠 쪽에 그 부분들은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도 사실 식상해요. 몇 년 전부터 계속 한한령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일단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점. 뭐 컨텐츠라든가 게임이라든가 뭐 엔터라든가 이런 쪽에서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저는 그나마 엔터주를 좀 볼 것 같아요. 엔터주. 그리고 게임, 소수의 게임 종목군들도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들 종목군들은 좀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작은 기업들 말고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작은 거 말고 대형 4개잖아, 4개. 그 회사만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회사들의 아티스트들이 다 복귀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뭐 하고 있죠? 콘서트 하고 있잖아요. 그 수익이 막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YG엔터가 먼저 치고 나가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하이브 같은 경우는 BTS가 올해 다 복귀를 하잖아요. 거기에 따른 기대감들이 좀 작용을 하겠죠. 근데 이조차도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관련주가 오른 것은 약간은 과도한 우려감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다. 일시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직 현실화된 부분이 없다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요. 시장에서 또 너무 오래 다뤄진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탄력을 얻어가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지금의 상승은 매도 기회로 보는 것이 옳다라는 조언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그럼 쉬어가는 쪽 보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세요. 오늘 유리기판 쪽 어때요? 계속 쉬어가는 모습이고 피롭틱스, 뭐 SKC 다 빠지고 있거든요. 많이 올랐죠? 네. 피롭틱스 많이 올랐는데 굳이 여기서 살 필요성이 있을까요? 이 방송에서 2만 원 이하에서 이렇게 열심히 얘기했던 건데 굳이 4만 원대 이렇게 올라가 있을 때 자 이런 거 사세요 하고 할 이유가 있을까요? 못 올라간 걸 찾아야겠죠. 못 올라간 거. 그럼 못 올라간 게 뭐가 있냐? 많죠. 반도체 쪽 많죠. 자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그 소통 공간이 있다고 했어요. 공부방도 있고 2월 20일 날 변곡점 온다고 했습니다. 지수 조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변곡점이라는 건. 근데도 이런 것들을 다 참고를 안 하신다고요. 자 대놓고 살려고 하는 거. 지금 반도체 쪽 섹터들 밀리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이테크 홀디 솔루션, 원익홀딩스, 원익 IPS,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SNS텍, YC, KC텍, LOT베큐um, 뉴파워프로즈마, FST, DNF. 그냥 이것만 봤을 때 이런 기업들이 다 삼성의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 갖고 있을까요? 뭔가 협업을 하기 위해서 지분을 투자했겠죠?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 밀리고 있는 것들을 보세요. 그리고 못 올라가 있는 것들을 보면 됩니다. 이런 종목군들을 매수해야 이번 조정 끝나고 올라갔을 때 30~40% 그 이상의 수익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하니 이런 종목군들을 분할로 조금씩 모아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길게 봤을 때는 3월 동시만기 때까지.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남았어요. 3월 달 2주차에 되는 부분들이니까 이번 1주. 그러면 거래일수를 한 15거래일 정도가 되겠네요. 그때까지는 조금씩 이들 기업들을 모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택을 해갖고. 그렇게 하게 되면 수익이 충분히 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굳이 막 들썩거리고 있는 걸 사고 팔려고 하지는 마세요. 대응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할 수야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올라가지 않은 기업 중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들, 이런 쪽이 좀 더 낫다. 대놓고 얘기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안 올라간 종목, 그중에서도 삼성전자가 지분을 투자한 그런 종목들을 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 기업이 무엇인지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이 공간에서 알 수 있으니까요. 하단 자막까지 참고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AI 하드웨어 쪽은 또 어때요? 오늘 계속 빠지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계약을 또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노이즈까지 나왔거든요. 함께 조정받고 있는데 좀 엔비디아 실적 발표랑 같이 반등할 여지는 없을까요? 자, 우선 반도체 쪽은 구분을 좀 해야 되겠죠. 딥시크가 출연하면서 고사양의 반도체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고사양이 아니더라도 소위 말해서 레거시 부품 반도체라고 얘기들을 해요. 거기에 관련돼 있는 장비사들이나 이런 기업들은 하나도 올라간 게 없는 상황이에요. HBM 관련주들 하드웨어 쪽이나 이런 쪽이 많이 올라갔었죠. 그러면 그들 종목군들도 선별적인 흐름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많이 올라가 있는 기업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차트를 보시면 자, 심택은 왜 올라갈까요? 유리기판 나오는데 심택은 왜 올라갈까요? 여러분들, 심택. 대덕전자는 왜 올라갈까요? 얘 뭐 할 게 있다고. 그죠? 이런 애들이 올라가는 것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란 말이에요. TLB 이런 거 왜 올라갈까요?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고 업황이 바닥이구나라는 인식이 작용했으니까 매기가 집중된 거예요. 두 번째는 유리기판 쪽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양산 투자가 진행이 되지만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많이 빠져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반발 매수가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또 하나, 레거시 쪽에 있어서 업황이 하반기 때는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죠. 중국의 경기 부양으로 인해서 전자 제품이라든가 이런 쪽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있어요. 그럼 그게 이제 맞물리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거기에다가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안 좋은 얘기만 나왔단 말이죠. 근데 계속 안 좋은 얘기만 계속 나올까요? 이건 아닙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HBM 쪽에 공급을 하게 될 거고 거기서 또 다른 쪽 파운드리 쪽도 하게 될 거고 할 거란 말이죠.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와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지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종목군들이 하드웨어 쪽이 쫙 치고 올라갔었어요. 근데 지금 조용하죠. 조정받고 있죠. 그런 것들 저가에 분할로 매수를 해보거나 아니면 파운드리 쪽에 있어서도 삼성 쪽이 계속 좋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칩 관련주를 좀 분할로 매수를 해본다든가 이런 쪽으로 전략을 좀 세워서 보는 게 좋아요. 물론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얼마까지 더 빠질까, 얼만큼 뭐 밀려야 될까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기술적 흐름들을 참고를 해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겠지만 이들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충분하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러하니 지금 조정받는다고 해서 너무 걱정을 하거나 두려워할 부분들보다도 어디에서 저가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저는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할로 어떤 종목 얼만큼 매수해라, 분할로 걸어놓고 업무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딥시크 때문에 인풋 대비 아웃풋이 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 조정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반등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신텍, 대덕전자 그리고 TLB 같은 경우에는 그간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심리 덕분에 매수세가 좀 들어온 모양새인데요. 온디바이스 AI나 파운드리 쪽에서 오늘 새로운 기회를 또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가 매수의 기회 항상 강조해주고 계시는 전문가님이십니다. 또 다음으로 살펴볼 섹터는요. 액침 냉각 쪽도 봐야겠습니다. 그동안 엔비디아가 우리나라 기업을 통해서 블랙웰의 발을 잡겠다라는 이슈가 들어왔는데요. 국내 냉각 관련 기업들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공랭 관련 기업으로는 삼성공조가 오늘 주목을 받았고요. 또 액침 냉각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 GST도 급등세 시연해줬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 GST를 주시기도 했던 종목인데요. 오늘의 급등으로 수익률이 27%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님 GST 이쯤에서 좀 추가 전략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AS 해주시면서 GST 놓쳤던 분들 어떤 섹터에서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주목을 해주시죠. GST도 아마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요날 아마 말씀드렸을 겁니다. 요날 1월 중하순경에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건데 요날 얘기한 것 같네요. 요때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죠. 이렇게. 그럼 아마 올라갔다가 빠졌으니까 에이씨 이랬을 거예요. 그리고 올라갔으니까 아마 앵커님 같은 경우는 이게 본전에 홀라당 팔아버렸을 겁니다. 왜?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아마 이 부분들을 보면서 아마 제가 이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숫자를 봐라. 이 회사의 숫자를. 최고 실적입니다. 여러분들. 올해 최고 실적. 연간 기준으로 봐도 사상 최고 실적이에요. 근데 주가가 올라간 게 없습니다. 액침 냉각 쪽에 있어서 이슈가 충분히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근데 여기서 따라간다? 에이, 아서요. 따라 들어가면 물릴 겁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 말고 다른 거 봐야 되겠죠. 추가 상승형이에요. 추가 상승형이긴 한데 여기서 한번 매물대를 한번 찍어볼까요? 자, 매물대를 한번 이렇게 띡 하고 찍어보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매물대가 겁나게 많네요. 그죠? 요 구간까지가 매물 공백 구간이었잖아요. 요 구간까지가. 근데 여기 들어가면서 최대 매물 구간이 있죠. 그러면 좀 숨고르기가 나오거나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지금 따라 들어가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근데 자, 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액침 냉각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관련 종목군들이 쫙 치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얘기는 계속 안 나올까요? 전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럼 온디바이스 AI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조정 시에 매수 포인트 잡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레거시 쪽에 있어서도 많이 빠져 있는 종목군들 저가 매수 타이밍을 잡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주문형 반도체가 얘기가 쏙 들어갔죠? 그런 애들 얘기 없을까요? 그런 애들도 분명히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분할로 매수하면 되지 않을까.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KN솔이나 워트나 많이 올라갔어요. 아마 삼성공조도 많이 올라갔고 삼성공조 같은 경우는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나마 가격 메리트가 좀 느껴지고 한다라면 오히려 KN솔이나 워트 뭐 이런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섹터 내 순환매라는 게 나올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수 스페셜티 같은 경우는 먼저 얘가 이렇게 치고 나갔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같이 움직였어요. 근데 한노이는 안 움직이다가 어제, 지난주에, 오늘 이렇게 움직임이 나온단 말이죠. 섹터 내순환매가 좀 나올 수가 있어요. 만약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KN솔 같은 경우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워트는 실적이 좀 별로예요. 찍히는 게. 근데 KN솔 같은 경우는 실적이 최고 실적이죠. 어우, 이거 괜찮네. KN솔. 최고 실적이니까. 그러면 주가에 있어서의 반등은 조금 더 나올 수가 있겠죠. 저라면 이런 종목군들 조정시 볼 것 같습니다. 순환매 노리고.
이상입니다. GST 사상 최고 실적을 냈음에도 그간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러한 숫자를 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GST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오늘 역시나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물대를 좀 앞두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지는 말 것 강조해 주셨고요. 액침 냉각이 치고 올라오면 그 다음으로 따라 올라올 수 있는 쪽은 인공지능 그리고 레거시나 주문형 반도체 쪽으로 기대해 볼 만하다 한 번 더 짚어주셨습니다. 전문가님과 액침 냉각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해운조선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중국의 조선사 그리고 중국 선박 쪽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수주와 물동량 확대 쪽으로 해서 국내 조선 그리고 해운 쪽에 수혜가 있을지 않을까 이런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모아지고 있는 오늘 시장이었는데요. 전문가님, SK해운이 HMM 인수를 추진하겠다 이런 이슈도 아직 살아있는 모양새인데 장기로 봐도 괜찮으면 이미 많이 오른 조선 말고 해운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볼까요? 해운 쪽도 나름 좀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HMM의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올해 결산을 보게 되면 3조 5천억대가 나왔어요. 23년도에 5,800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가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올해 또 전망은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만약에 중국 쪽에 있어서의 제재를 부과를 하게 된다라면 뭐 HMM이나 뭐 해운주들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HMM도 올라갔고요. 뭐 페노션 같은 경우도 일단은 주가의 흐름들이 나쁘진 않은 그런 사항들인데 오히려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사실 이쪽 섹터 해운 쪽이나 이런 쪽 섹터는 제가 크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뭐 적극적으로 뭐 말씀을 드리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지만 기술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한 부분들이 있지만 단기적으로 제법 많이 올라왔어요. 3,300원에 있다가 거의 4,000원 언저리 때까지 움직임이 나왔죠. 20%가 넘게 움직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활용한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따라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밀리고 있는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하는 게 분할로 받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운 쪽 관심 있게 볼만하지만 조금 더 자세한 분석 후에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정을 활용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기억해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매일 아침마다 오늘장에서 어떤 부분들을 주목해야 할지 그 이슈와 종목들 살펴주시고 계십니다. 전문가님의 전략과 계속 함께 하실 분들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화면을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들어보고요. 전문가님의 전략을 통해 그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은 현대위아입니다. 63,4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 가져가고 계십니다. 오늘 현대위아 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42,800원대의 가격 형성해주고 있는데요. 전기차 부품 관련 종목인데 오늘 탄력을 좀 받지 못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차트적으로는 그래도 좀 반등이 나올까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자, 현대위아 관세 얘기가 좀 나오면서 좀 밀렸죠. 그러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상승을 했습니다. 현대위아도 마찬가지로 미국 쪽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죠.
지금 자리대에서도 보면 낙폭과대잖아요. 근데 비중이 20%예요. 우선 5만 원 언저리 때까지는 반등이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략을 일단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이 5만 원 이하로 단가를 낮출 수가 있을까? 이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6만 3천 원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러면 20%면 적어도 지금 구간에서는 똑같이 20% 정도를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평단이 5만 원 언저리 때까지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까지 하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그냥 보유를 해보는 게 어떨까? 만약에 나는 추가 매수를 하고 싶어 라고 한다라면 반대는 안 합니다. 근데 여기서 20%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10%를 여기서 더 매수를 하게 되면 비중이 30%가 되죠. 그럼 아마 평단이 얼마 안 내려갈 거예요. 한 5만 5천 원대 요 자리대가 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구간대까지 좀 시간이 제법 좀 걸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된다면 20%를 하셔가지고 빠져나오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5만 원대 초반 자리대까지 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자리대까지. 그러면 딱 본전가에 매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점은 좀 참고를 하시고 만약에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4만 1천 원 이하로 4만 1천 원에서부터 한 3만 9천 원? 그 정도 때까지라면 추가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된다라면 추가 매수를 하게 됐다라면 적어도 5만 원 언저리대에서는 추가 매수한 물량만큼만이라도 매도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관세 이야기에 좀 밀리는 모습도 확인이 됐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추가 매수 여부를 좀 고민하고 계실 수 있겠지만요. 비중을 더 실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신중히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홀딩 관점도 괜찮을 수 있겠습니다. 함께 고민해 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DMC 미디어 함께 보겠습니다. 2만 8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 가져가고 계시는데요. DMC 미디어 오늘 웹툰, 게임, 메타버스 등 이 함께 위치하고 있는 섹터가 다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일부 방어해주는 모습입니다. 현재 0.87%의 강세를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제 같은 경우에 DNC 미디어가 매물대 맞으면서 좀 윗골이 길게 단 모습이었고 오늘 그래도 빨간불 유지해주고 있는데 흐름 어떻게 이어질까 궁금합니다. 우선 컨텐츠 쪽의 기업이죠. 웹소설.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실적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2만 6천 원대에 2만 8천 원대인가요? 10%예요. 추가 매수 해야죠. 추가 매수를 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10%니까 10% 정도는 더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분할 매수 좀 하세요. 18,000원 이하로 10% 정도 더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 아마 평단이 지금 따져보게 되면 한 2만 3천 원 언저리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좀 등락 과정은 좀 거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다시 한번 치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2만 3천 원 언저리 때까지는 다시 움직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빠져나올 수 있을 거니까 18,000원 이하로는 추가 매수를 한번 노려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NC 미디어 같은 경우 한한령의 기대감이 좀 이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하셔서 이 수익을 함께 시연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SAMG 엔터 함께 보겠습니다. 23,500원에 매수하셨고요. 10%의 비중 가져가고 계시는데요. 이 어린이용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입니다. 오늘 0.61%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24,550원 부근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SAM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 구간을 별로 좀 만드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디까지 좀 올라갈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차트는 보시나요? 자, 우선 23,5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23,500원. 싸게 산 건 결코 아니죠. 그죠?
매물대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제 매물대가 앞에가 있죠. 요 28,000원짜리대를 넘어서 줘야 돼요. 그래야 요 매물 공백이 있죠. 요 3만 원대. 자, 중국 쪽에 있어서 한한령 기대감, 해제 기대감이에요. 요거 최근래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욕심 그렇게 부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갖고 이거 단기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반등 나올 때마다 좀 챙기는 게 좋지 않을까. 괜히 또 툭 하고 꺼졌을 때 아유 이때 팔 걸 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구간에서 절반이라도 매도를 하고 나머지 물량은 매수가 이탈하면 정리를 하시고요. 나머지 절반 물량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약 한 3만 원 정도 때까지는 한번 노려보자라는 의견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이렇게 습관 들이시면 아마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추격 매수 이거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점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EMG 엔터 같은 경우 현재 매수가가 좀 낮은 편은 아니시기 때문에 전략을 더 가져가셔야겠고요. 이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아직 안 오른 쪽을 보는 것이 더욱 좋다는 점 한 번 더 강조해 주셨습니다. 저희 다음으로는 얼라인드 함께 보겠습니다. 5,623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5%입니다. 코로나 치료제 관련 기업인데요. 박스권이 몇 달째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코로나 관련 이슈로 좀 매도 기회를 잡고 싶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 매수가까지 올라오기에는 가격대가 낮은 구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46% 상승해줬고요. 현재 가격은 3,130원 정도입니다. 전문가님, 지금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또 비중도 25% 정도라서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저 이런 기업이 상장돼 있는지 몰랐습니다. 처음 보는 기업이에요. 처음 보는 기업인데 어찌됐든 지금 5,600원대예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5,600원대라면 이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불쑥 솟았을 때.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여기서 매수를 하셨을까? 비중도 25%예요. 이거 추가 매수 의견 못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분은 야, 이거 참 죄송스럽지만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들썩들썩거립니다. 실적이 그래도 적자는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적자는 아닌 상황이라서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 부분들을 일단 죄송하다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차트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3,800원 위로 한 번쯤은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때 한번 다시 문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상담을 이렇게밖에 못 해드려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알지를 못하는 기업이라서 그러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뭐 3,800원 부근대에서 다시 한번 상담을 한번 해주십사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좀 비중이 높아서 고민되는 부분이 많으실 텐데요. 3,800원 가격대가 형성됐을 때 다시 한번 상담 주시면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더해주셨습니다. 저희 다음으로는 유일 로보틱스도 함께 보겠습니다. 매수가는 65,000원이고요. 비중 20%입니다. 유일 로보틱스 오늘은 한번 쉬어가는 모습 나옵니다. 현재 4% 넘게 빠지고 있고요. 가격은 68,200원대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번 쉬어가는데 사실 지난주에는 가장 뜨거웠던 종목이기도 해서 앞으로의 전략이 더 궁금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의 조정 상황에서는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이거 단기로 본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나 중장기로 봤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주식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 제가 봤을 때 상따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요때 안 했으면 요때 매수하신 것 같은데 이거 꼭지 달고서 지금 열받아 있거든요. 단기 과열인데 이걸 굳이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만약에 로봇주들 조정받기 시작하게 되면 많이 밀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 욕심 부리지 말고 적당히 좀 챙기시고요. 차라리 저 밑에 있는 로봇주들 좀 있잖아요. 그죠? 천사 로보틱스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이건 기술적 분석으로 이거를 상담하기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로 차익 관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가 이탈 시에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일단 매도하고 나오자라는 의견까지 좀 드릴 테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봇주의 조정을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분할로 차익 실현하시는 관점 함께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와 같은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